여름철 마트엔 색색까지 채소들이 한가득이다. 물론 요즘은 비닐하우스 덕분에 사계절 구경이 가능하지만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란 제철 채소가 더 건강을 지켜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름 밥상은 다른 계절보다 훨씬 풍성할 수밖에 없다. 싱싱한 오이로는 새콤달콤 오이 무침을 해도 좋고, 애호박으로 전을 해놓으면 식구들이 앞다투어 젓가락질을 하기 바쁘다. 그런데 오늘 유독 아들들은 먹지 않는 싱그럽고 탱탱한 가지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왁스를 입힌 듯한 보라색 표면에 반짝이는 광택에 끌려 한 묶음을 집어 얼른 장바구니에 넣었다. 어릴 땐 쳐다도 안 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맛도 변하는지 지금은 달큰하면서 물컹한 가지의 맛이 너무도 좋다. 가지는 여름 입맛에 맞게 새콤하게 무쳐서 냉국을 해도 좋고 무침을 찬밥에 얹어 비벼 먹어도 좋다. 내일 아침은 오직 나를 위한 가지 무침을 해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안에선 침이 돌아 나온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다. 이모의 전화다.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던 동생이 하늘로 갔다는 소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나를 부르는 이모의 서러운 첫마디에 나는 이미 불길함을 직감했지만 막상 이모 입에서 동생의 죽음이란 단어가 나왔을 땐 내 목구멍에 커다란 돌이 얹힌 듯 답답했다. 계집애, 좀만 더 살다 갈 것이지. 과거의 내 기억 속 언제도 이렇게 울컥 목이 맨 적이 있다.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고 존재를 밖으로 막 드러내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아직 집에 오지 않은 남편 이름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차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사고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물어봐도 대답 없이 그저 병원으로 오라고만 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눈앞이 아득하긴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목이 메이지는 않았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정신도 제 모습도 아니었다. 응급 조치 후 미처 닦지 못한 피가 옷이며 얼굴이며 여기저기 범벅이었다. 팔다리엔 붕대가 감겨있고 입을 달싹 댈 때마다 처참하게 부러진 이가 덜컹거리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복통을 호소했고 남편의 배는 바람을 집어넣은 듯 점점 부풀어 올랐다. 결국 응급으로 수술방에 실려 들어갔다. 잠시 후 장이 끊어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장이 끊어지는 게 뭘까? 진짜 싹둑 자르듯 끊어진다는 건가? 애끓다, 애달다, 애달프다, 애바쁘다, 애슬프다, 애쓰다, 애타다. 장 끊는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의 애는 대체
어떤 고통이란 것인지 공감할 수 없음이 난 안타까웠다. 결국 남편의 끓는 고통은 내게 전달되지 못했고 동틀 무렵부터 수술은 시작되었다. 그냥 살아만 있어라. 부디 수술대 위의 남편에게 내 심정이 닿아 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2시간이면 될 거야.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화면을 주시하며 수술 중에서 회복 중으로 하찮은 저 글자가 바뀌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 행여 내가 안 본 사이에 글자가 바뀌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는 것조차 포기했다. 화면이 고장났나? 대기 화면은 멈춰 있었다. 멈춘 시간 속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다. 정오를 지나 늦은 오후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계속 수술 중이었다.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몸뚱아리가 미친 것인지 마음이 미친 것인지 배가 고파왔다. 아까까지 애끓던 내 애가 드디어 미친 것이다. 남편은 생사를 넘나드는 절제절명의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순간 왜 배고픔이 느껴지는 것인지 나의 본능에 환멸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아이가 슬쩍 나를 건드렸다. 그제야 내가 홀몸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지? 대기실 밖으로 나왔다. 시간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었다. 건물 앞 도로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을 바삐 걸어 다녔다. 단지 시멘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도 병원의 공간은 이곳의 평화와는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었다. 스멀스멀 치킨 냄새가 코를 자극해왔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주문한 다리 한 조각을 받았다. 황금빛의 바삭한 할아버지 치킨 한 조각은 입에서 녹는 듯 했다. 그러나 입속의 황홀함과는 다르게 내 목구멍은 넘기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커다란 사탕 같은 게 목에 걸린 기분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꽉 막힌 목구멍 탓에 치킨 조각은 뱃속에 다다를 때까지 내내 고통을 선사했다. 입에서 녹던 치킨의 맛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목구멍에 걸려있던 묵직한 고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모의 전화를 끊고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왔다. 사다 놓은 가지 3개를 꺼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다. 어슷어슷 큼직하게 썰어 뜨거운 김을 올려 쪄냈다. 갖은 양념에 국간장으로 간 맞춰 조물조물 주물러 놓은 후 마지막으로 식초와 깨소금, 참기름까지 둘러서 가지 무침을 만들었다. 어제 오후에 남긴 찬밥에 무친 가지를 얹어 후다닥 비벼먹고 이모에게 갈 생각이었다.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니 바로 무친 가지나물에 빌어먹을 황홀함이 입안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내 동생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가슴이 묵직해 오더니 결국 갈비뼈에 금이 간 것처럼 뻐근해 왔다. 그러나 생존 본능일까? 여전히 목구멍만큼은 가지나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입에 쑤셔 넣은 물컹한 가지들은 힘주어 꼭꼭 씹을 새도 없이 이내 목구멍의 묵직함을 뚫고 술술 넘어갔다. 이런 나처럼 아빠도 엄마를 보내며 밀려오는 상실의 고통 때문에 차마 들어가지 않는 밥 숟가락을 애써 목구멍으로 구겨 넣진 않으셨을까. 여보, 병원 가서 허리 주사 좀 맞고 며칠 쉬었다 나와요. 아빠가 엄마를 병원으로 보내시면서 나눈 마지막 인사다. 우리들 모두 가볍게 생각한 엄마의 허리 통증은 척추에 실금이 간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저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 불편할 뿐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그땐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엄마가 신장이식 환자라는 점이다. 과다한 약물 투여는 신장 환자에겐 독약이다. 그러나 엄마의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진통제를 써야 했다. 강한 진통제는 신장에 무리를 주었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 투여한 수액은 면역이 약한 엄마에게 급기야 폐렴까지 몰고 왔다. 결국 엄마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이 당신 발로 걸어서 들어가신 병원에서 보름 만에 사자가 되어 끝내 못 나오신 일이다. 우리 집과 담장 하나 사이에 엄마 병실이 있었다. 그러나 아빠는 이번 내내 단 한 번도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계신 아빠의 식사를 걱정하셨다. 식사를 챙기러 집에 가끔 들러보면 아빠는 뭔가를 드셨는지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으셨다. 드시긴 드신 걸까? 아니면 먹는 둥 마는 둥 먹다가 마신 건 아닐까? 그래도 뭐든 드신 듯하니 내심 안심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엄마를 찾지 않는 아빠가 섭섭하기도 했다. 엄마의 병색이 점점 악화될수록 아빠는 점점 화만 늘었다. 왜 아무도 당신을 챙기지 않느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철없는 아이도 아니고 이게 투정 부릴 이유가 될까 하는 생각에 참 어이없고 한심했다. 아빠의 이기심에 몸서리까지 쳤었다. 엄마가 없는 자리, 돌이켜보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식탁에서 아빠는 성큼 다가오는 이별을 직감하셨을 것이다. 무섭게 다가오는 고통이 무엇을 해야 사라질까 고민했을 것이다. 이모의 전화를 받고도 가지를 열심히 묻히던 나의 태도나 수술방에 들어간 남편을 기다리다 배고픔에 이끌려 움직이던 나처럼 말이다. 그래서 아마도 아빠는 달랑 밥 하나에 반찬 하나 놓고 먹기 시작했을 것이다. 결국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오는 목매물 우물우물 씹어서
피하고 싶은 고통과 함께 넘겼을 것이다. 꿈틀거리는 사람의 식욕은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대한 반발처럼 솟구칠 때가 있다. 내게 밀어닥친 슬픈 에피소드와는 상관없이 입안으로 꾸역꾸역 잘도 빨려 들어가는 물컹한 가지 무침처럼 말이다. 가지무침. 오디오 작가 은교. 제작 나디오. 나를 위한 오디오 나디오.